당신은 기계예요. 제발 제 삶 좀 내버려 두세요. 며느리의 절규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진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품고 있던 비밀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30대 직장인 며느리 정미라는 오늘도 현관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길 집 앞 주차장에 시어머니 차가 또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실까?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제 오니? 요즘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늦게 오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그래. 바쁜 건 알겠는데 김치찌개 좀 끓여줘. 집에 있는 김치로는 맛이 안 나더라고. 내가 끓여주면 맛있잖아. 정미라는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반찬이 떨어졌다며, 수요일에는 보일러가 이상하다며, 금요일에는 외로워서 찾아왔던 시어머니. 그리고 오늘 일요일에는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뭐? 시어머니한테 김치찌개 하나 못 끓여줘?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순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미라는 결국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옆방에서는 5살 아들 준호가 엄마, 배고파라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저 커튼 좀 봐. 먼지가 얼마나 앉았는지.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거실 바닥도 좀 닦아. 끈적끈적하네. 아이 장난감은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정미라의 손은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니까? 남편 진수의 말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9시 김치찌개를 다 먹은 순자 씨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이제 갈게. 내일 병원 가는데 같이 가자. 아침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니, 내일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진짜 요즘 며느리들은? 순자 씨는 화난 얼굴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미라는 그제야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1시 남편 진수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엄마 오셨어? 응. 김치찌개 해드렸어. 고마워.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엄마도 네가 참 좋대. 정미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하시는 게 맞나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지친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내일 9시 잊지 마. 그리고 병원 가는 길에 시장 좀 들르자. 생선 사야 해. 정미라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승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예상대로 순자 씨는 시장으로 정미라를 끌고 갔습니다. 저기 생선 가게 가자.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네. 저기 과일 가게도 들러야 해. 사과값이 얼마나 하는지 봐야지. 아, 저기 반찬 가게. 명란젓 좀 사자. 시장을 2시간 동안 돌아다닌 후 정미라의 두 팔은 장바구니로 저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실까요? 회사에 연락이 와서. 회사. 맨날 회사 타령이야. 시어머니랑 시장 구경하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갈 테니까 저기 택시 좀 잡아줘. 정미라는 택시를 잡아드리고 장 본 것들을 시어머니 집까지 날라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회사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 대리, 오늘 프레젠테이션 중요했는데 다음에는 꼭 참석해 주세요.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미라에게 또다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라야, 내일 청소 좀 도와줄래? 집이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어. 어머니, 내일은 주말인데 아이 학원 등록하러 가야 해요. 학원은 언제든 등록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 집 청소가 더 급하지. 정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발 제 삶 좀 살게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한테 짐이었구나. 알았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라는 그제야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진수가 분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자기가 며느리한테 짐이래. 자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미라는 억울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들을 것 없어. 엄마 혼자 계시는데 좀 도와드리면 안 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해? 나도 힘들다고. 회사 일도 있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게 핑계야? 엄마는 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부부싸움은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미라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수는 정미라에게 차가웠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정미라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졌어. 뭐? 지금 망원동 시장에서 쓰러지셨대. 119 불러서 은평구 병원으로 이송했어. 빨리 와. 정미라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서운했어도 시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 진수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갑자기 시장에서 쓰러지셨대. 옆에 있던 분이 신고해 주셨어.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가 아들, 며느리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MRI 결과상 뇌의 특정 부위의 위축이 보입니다. 네? 심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깨어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계속 누군가를 찾으시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고. 정미라와 진수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순자 씨는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진수가 손을 잡자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누구니? 엄마, 나 진수야. 아들. 순자 씨는 한참을 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진수. 진수 맞구나.
엄마가 깜빡했네. 정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가 맞습니다. 아마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감이 심해지죠.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자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계속 우리 집에 오신 건? 네, 불안해서였을 겁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두렵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자꾸 찾으셨을 거예요.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정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외로워서 오신 거였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순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미라가 다가가자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됐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도 알아. 내가 요즘 이상하다는 거. 자꾸 깜빡깜빡하고 무서워서 너희 집에 자꾸 갔어.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진수 얼굴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정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말을 못했어. 치매라는 게 인정하기 싫었어. 나도 처음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무서웠어. 하지만 병원 가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너희 집에 자꾸 간 거야. 너희가 있으면 안심이 되더라고. 정미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 정미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원한 순자 씨를 혼자 두기가 불안해진 정미라와 진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처음에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정미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순자 씨는 결국 며느리의 진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사는 첫날 정미라는 시어머니 방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쪽 방에 새 침대와 이불을 마련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무늬 커튼도 달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방을 본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첫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밤에 잠을 설치시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더 이상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시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 같이 자요. 순자 씨는 아이처럼 순해져서 정미라를 따랐습니다. 주말마다 정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쪽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라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순자 씨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진수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정미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인생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늙으니까 외롭더라고. 정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자 준호와 놀아주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도 손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블록 놀이해요.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랑 놀자. 저녁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대했던 시간이 이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 씨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미라야, 나도 도와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둘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미라가 설거지를 하면 순자 씨가 닦아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비록 가끔 그릇을 엉뚱한 곳에 놓으시기도 했지만 정미라는 웃으며 다시 제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은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엄마가 또 깜빡했네. 미안해.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날 밤 순자 씨가 정미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라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순자 씨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줄까 하고 준비한 거야. 상자 안에는 예쁜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진수 아빠랑 결혼할 때 이제 너한테 주려고. 정미라는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미라야, 고맙다.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정미라는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약물 치료와 가족의 보살핌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순자 씨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미라는 시어머니를 깨워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응. 미라야? 지금 몇 시야? 7시예요. 같이 아침 먹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시간. 순자 씨는 가끔 오늘이 며칠인지 요일이 뭔지 잊으셨지만 가족들의 얼굴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손자 오늘 학교 가지? 할머니,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아, 그래? 할머니가 또 깜빡했네. 가족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미라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택근무를 늘렸습니다. 승진은 조금 늦춰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걷는 게 힘드셨지만 진수와 정미라가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와, 서울 진짜 예쁘다. 준호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순자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가족이랑 함께 있으니까. 정미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미라야, 진수야, 준호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진수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순자 씨는 정미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나중에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병이 심해지면 가족도 못 알아본대.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못 알아봐도
너는 엄마를 알아볼 거잖아. 그거면 돼.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라야, 약속해줘. 엄마가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끝까지 엄마 곁에 있어줘. 정미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약속해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정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나중에 날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셨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괜찮다.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셔도 나는 어머니를 평생 기억할 거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다. 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걸.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정미라를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양파 껍질을 까는 것조차 헷갈려 하셨지만 정미라는 웃으며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그래. 고맙다, 미라야.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고 느렸지만 그 시간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해와 사랑으로 새롭게 써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병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언젠가는 가족들조차 못 알아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것이니까.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가족이니까. 창밖에서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정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오늘도 그들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보이지 않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허구이며 실제 인물, 사건과 무관합니다. 각색 및 창작된 이야기로 어떠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도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